자기가 어떤 그릇에 해당하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릇은 금이 간 그릇이에요. 그릇에 금이 갔어. 자, 항아리가 이렇게 있는데 금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결국은 한꺼번에 확 쏟아지진 않겠지만 살살살살 새 나가겠죠. 그렇죠? 언젠가는 새 나가겠죠. 마음에 금이 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부부관계, 부모자식 사이, 친구관계,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마음에 금이 가고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면, 믿음이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 이 금이 간 항아리를 다시 접붙이기 위해서 원점으로 회복해 놓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정말 금이 가는 것은, 왜 금이 가느냐? 멀쩡한 마음에 갑자기 왜 금이 갈까? 의심과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금이 가기 시작해요. 특히 마음에 금이 가는 건 의심이 들어오면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해요. 우리는 멀쩡한 사람 관계를 잘 지내다가도, 그냥 관계를 잘 지내다가도 한 번 어느 순간에, 자, 내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전화를 했는데 남편이 전화를 안 받아. 조금 있다가 뭔 일이 있나? 그리고 다시 한 번 전화했는데 두 번째도 안 받아. 바쁜가? 두 번째까진 봐줬어요. 세 번째 또 전화 안 받아. 이거 봐라? 이거 뭐 하느라고 전화를 안 받지? 내 전화를 씹어? 이거 뭐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과 동시에 그때부터 자기가 살을 붙여나가기 시작하면 소설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극 대본을 쓰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출연인물, 남편과 자기가 등장하면서 생쇼를 합니다. 그 연극 무대 위에서. 그렇죠? 자, 그런데 희한하게 남편이 전화를 안 받는 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순간, 두 번까진 괜찮았는데 세 번째 의심이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뭐냐? 어제 남편이 집에 와서 수상한 전화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 이게 뭐냐? 각본이 딱딱 맞아떨어져. 아구가 맞아떨어지는 일들이 내 눈에 지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남편이 전화를 받는데 텔레비를 보다 말고 갑자기 전화, 그래, 이러고 어디로 나가. 그래가지고 베란다에 가서 속삭여. 저 뭐지? 누구하고 전화를 하는 거야? 나 몰래 뭐 딴 여자 어디 만들어놨나? 살림 차렸나?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눈과 귀와 안, 이, 비, 설, 신, 의 6개의 이 뿌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정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견으로 가기 시작해요. 내가 만든 세상 속에서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그때부터 지지고 볶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화 한번 지 맘대로도 못 받아. 거기다가 받는 것이 의심스러워. 이 의심이 한번 깃들기 시작하면 남편이 들어왔는데 왜 누구 전화 왔어? 그러면 그냥 아는 사람이야. 아내가 알아봐야 필요 없는 사람이니까 얼버무릴 수 있는 거를 또 남편이 뭐 그냥 김씨야 뭐 이러는 것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은 그만 더 의심이 커져. 저 뭐지? 우리는 생활 속의 삶 속에서 금이 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금이 깨진 마음자리를 가지고 마치 사랑이라고 하는 걸 표방해서 진정으로 서로가 가족이라는 이름표를 가지고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가족이라고 하는 건 허울일 뿐이고 금이 간 그 항아리, 그 마음자리에서 서로가 눈치를 보고 의심하면서 밀고 땡기고를 하는 거예요. 밀고 땡기고.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남편이 근자에 의심할 만한 이상한 행동을 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목록이 나오기 시작을 해. 머릿속에. 이게 목록에 나오기 시작하면 아구가 딱딱 맞아떨어져요. 또 희한하게. 아구가. 맞아도 어쩜 그렇게 맞아떨어져. 시차 맞춰서 전화 오고 시차 맞춰서 사람 오고 시차 맞춰서 거기 가고 이래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희한하잖아요. 의심이 가기 시작하면은 서로에게 신뢰가 깨져서 믿음이 없습니다. 믿을 수조차 없어. 그러니 남편은 아내 모르게 비자금을 둬야 되고 아내는 남편 모르게 비자금을 둬야 돼. 그리고 자기만 아는 통장 비밀번호를 따로 알아야지, 가족이지만 만약에 저거를 가르쳐줬다가 이 통장 떨리면 큰일 나거든. 이미 이러한 우리는 불신의 상태에서 살얼음판을 걷듯이 부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모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형제와 자매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혹시 내 마음자리가 금이 간 자리는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이미 의심이 자리하기 시작하면 남이 상대방이 해주는 말도 제대로 들리는 게 아니라 고깝게 들리고 잘못 들려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의심이 가는 순간 남편이 아내 먹으라고 호떡을 하나 사들고 들어왔다. 그러면은 저게 호떡을 사갖고 왔다는 건 호떡짓을 했다는 짓인데, 이 뭘까? 호떡이 호떡으로 보이지 않아요. 호떡 이코로 뭐냐? 왜? 내 남편이 자기 여동생한테는 멋진 아주 맛있는 무슨 와인과 함께 케이크를 사다 주는 걸 본 적이 있어. 근데 겨우 나한테 호떡 하나를 들고 와. 이게 모든 게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다 사사건건 시비를 논하면서. 우리는 뭐냐면 인생 자체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고통스러운 길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 갈까를 고민하면서 사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것이 한번 깃들기 시작하면 사람이 사람일 수 없어지는 길을 가기 시작해. 사사건건 시비를 걸게 되고 사사건건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도 전부 다 오해를 하게 돼요. 저게 뭔가 야로가 있어서 저런다. 저건 뭔가가 잘못이 있으니 저런다. 그리고 괜히 내 마음 풀어주려고 저건 뭐 뒤에서 뭐 하는 거 있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금이 가기 시작하면 이때서부터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이 질곡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대책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 지붕 아래 한 이불을 덮고 한 집안에서 밥 먹고 살고 있지만 원수가 따로 없게 돼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금이 간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금이 간. 이렇게 금이 가기 시작하면 남편이 미워지고 아내가 미워져 싫어지기 시작해. 뱀을 보는 것보다 싫다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남편이 옆에 오면 뱀이 오는 것보다도 싫다. 도대체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며 살고 싶은 길인가? 이것이. 이 한 번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 신뢰라는 건 상대방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내가 금을 짝짝해 놓고 내 마음에서 거기에 신뢰와 믿음이라고 하는 인격에 대한 다른 인격이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귀에도 들려오는 소리마다 다르게 들려. 보는 쪽쪽 다르게 보여. 말하는 것 쪽쪽 정상으로 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행동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안입이 설신이가 완전히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육군과 그러다 보니까 색성량 미촉법 와서 닿는 경계마다 전부 병이 드는 거예요. 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장희빈이 어떻게 됐나요? 숙종에게 사약을 받죠. 자,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여인, 그 여자만 앞에 있다면 그냥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여인, 그 여인의 치마폭에서만 놀아나면 온 나라를 다 자기가 다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다가 어떻게 돼? 그래서 장희빈이 의심이 드는 바람에, 그죠? 숙종이 의심이 가기 시작해. 나 아닌 다른 후궁이 더 아름다워서 더 아름다운 후궁을 쳐다보면서 저 마음에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닌가 싶다 보니까 사랑을 좀 이 여인 저 여인 나누면 어때? 어차피 임금의 사랑은 나누어야 되는 팔자잖아. 그 상황이요. 그렇죠? 자기만 차지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기 혼자 사랑을 차지해야 된다 생각하다 보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의심이 가기 시작하니까 조갑증이 나기 시작하고 불안증이 오고 초조가 오고 강박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박증이 오니까 어떻게 돼? 그때서부터 강박증과 동시에 사사건건 숙종이 하는 짓이 다 의심이 가는 거예요. 미워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 자기의 제목으로 내 사약이 내려져. 그 사약이 내려지니까 장희빈이 기가 막힌 거예요. 사약을 앞에다가 탁 놓고 한 번만 전하,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진정으로 전하가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진정 이게 전하의 마음이란 말입니까? 이래. 그랬더니 숙종이 와서 내 진정한 마음은 그 사발 밑에 쓰여져 있다. 그랬더니 한 번의 기회가 아직 남았구나 하고 사발을 번쩍 들어갖고 사발 밑을 보니까 완샷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먹기도 전에 꼴까닥 죽어버린 거야. 그냥 금이관 관계는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렇잖아. 농약 먹여서 죽이려고 그러고, 안 그래요? 부부 사이에도 보험금 타려고. 그게 숙종과 장희빈에게만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응?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내를 뭐 보험금 뭐 이런 거 타려고 아내를 끌고 강원도인가 어딘가 가다가
그냥 이렇게 차가 삐쭈무니 가는 척 하다 그냥 아내 보고 잠시 내려서 쉴까 해놓고서는 이렇게 내려있는 사이에 그냥 언덕배기에 굴려가지고 굴러 떨어져서 죽게 했는데 여기에 그냥 막 몇 군데가 찔려가지고 이랬다는데도 희한하게 살았어. 어떻게 살았나? 막 찔려서 피를 있는 대로 토해내고 막 다 쏟아냈는데 다리가 오그려진 거야. 오그려지는 바람에 지혈이 된 거야. 그래갖고 사람 눈에 발견이 돼서 병원으로 옮겨갖고 살아난 경우가 있어. 그런 남자하고 살고 싶겠어요, 이거?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런 여자고 그런 남자고 간에.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거든. 이게 금이 간 마음자리에서 생겨나는 일이에요.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내 마음에 왜 금이 가기 시작했는가?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나의 방식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다 보니까 내 방식대로 안 되어질 때 저 사람의 사랑이 빼앗길세라, 저 사람이 한눈 팔세라 어쩔세라. 여러분, 인간의 눈과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한 자리에 정착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정상적인 남자, 정상적인 여자라면 딴 여자 바라보고 딴 남자 바라보면서 아름답다, 멋있다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안 그러는 게 비정상이고 병든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다 말 한 장 딱 채워가지고 1, 2, 3, 4, 1, 2, 3, 4 결혼하는 날로부터 죽는 날까지 이것만 쳐다보고 가. 이거는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돼. 안 그래요? 그렇다고 외도를 해서는 안 되지만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자리가 내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내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감각이라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변화해 흐르는 강물처럼 변화되는 것이거든. 그 변화의 속성 앞에서 우리는 느긋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훈련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 네가 결혼하기로 했으니 내 앞에 붙박이를 잡았으면은 한 번 네가 결혼할 때 서약했으면 서약했는 그대로를 끝까지 죽는 날까지 지켜야 된다. 한눈도 팔면 안 된다. 이 강박증은 신경증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를 사랑하지만 딴 여자 바라볼 수 있고 내 아내가 내 남편 사랑하지만 멋있는 남자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정상이에요. 바라보고 멋있다 이 말도 못해요? 멋있다, 와, 그 여자 잘 빠졌네 이러면은 그때부터 삐져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냥 반찬이 다 엎어지는 거야. 그냥 냉장고 반찬이 다 엎어지는 거예요. 무슨 죄 졌냐는 거야. 왜 우리가 멋있게 살 수 없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러겠지. 스님이 결혼해봐, 결혼해서 직접 살아봐, 그런 말 나오나 할런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격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더라고요. 응? 금이 간 마음자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신뢰할 수 없는 마음과 믿음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한 생애를 영원히 정말 살다가 이별할 수 있겠는가? 그렇잖아요? 그러니 말 한마디에 오해하고 생각 하나에 오해하고 행동 하나에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인생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 말귀가 잘못 알아들어져. 말이 다르게 들려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스리랑카에서 온 블랑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제 와서 한국어를 공부를 하게 된 거야. 한국어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블랑카가 한국말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회사에서 그 여자 직원이 그 블랑카한테 블랑카 계피 사탕 먹을래요? 이랬더니 개의 피로 만든 사탕을 어떻게 먹냐 이거야. 계피 사탕. 예, 깜짝 놀래. 그랬더니 계피 사탕 싫어? 그럼 눈깔 사탕 먹을래? 이랬더니 더 기절을 하는 거야. 말귀를 어떻게 알아듣냐에 따라, 그렇죠? 눈깔 사탕 먹으려니까 더 기절해서 완전 쓰러졌어요. 그래 집에 가서 한 3일을 앓았어. 야, 한국 사람들 무섭다. 개의 피를 뽑아 사탕 만들고 눈깔을 뽑아서 사탕 만들고 이런 나라 사람이 있었던가? 내 지구 안에 이런 인간 족속 처음 봤네. 3일을 아주 그냥 몸져 누웠어. 그냥 몸살 감기 앓듯이. 그래 이제 3일 만에 나왔어요. 나왔더니 부장님이 블랑카 몸이 굉장히 허약한 것 같아. 너무 허약한 것 같으니 우리 집에 가지. 우리 집사람 내장탕이 아주 맛있어. 더 기가 찬 거야. 아니 집사람 내장을 꺼내서 내장탕을 끓인단 말이야. 그 길로 바로 도망을 가면서 막 밖으로 막 뛰어나갔어. 뛰어나가면서 막 골목을 돌아가면서 도망가는데 할머니 뼈다귀탕이 있는 거야.
할머니 뼈를 뽑아갖고 뼈다귀탕을 먹는 나라야, 이 나라가. 덕이가 차네. 그래야 그냥 숨을 헐떡헐떡 하면서 뒤로 돌아서서 막 도망가는데 뒤에 보니 할머니 산채 비빔밥집이 있어. 그랬다 하듯이 이거 지금 우리가 웃고 있는데 블랑카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상대가 하는 말을 이렇게 알아듣고 사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죠? 의심과 미움과 상대방의 말에 대한 오해와, 우리는 오해와 의심은 붙어 다니는 형제입니다. 이게 의심하기 시작하면 오해하고, 오해하면 의심 옵니다. 예. 그러면 절대로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진실로 해도 안 믿어집니다. 근데 안 믿으면 누구 손해? 결국은 내 인생 손해예요. 상대방을 안 믿음으로써 내 마음에 그 상대의 우주를 밀어내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